자, 수능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현대소설 1강 페이지 155페이지 이광수의 무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광수의 무정은 근대 최초의 근대 장편 소설이라고 봐요. 장편 소설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광수 작품이 수특에 이제 실려 있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러니까 거의 없다. 수능에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광수가 친일 행적이 좀 있어요. 물론 뭐 논란이 되겠지만 뭐 맞다 아니다 논란이 되겠지만 뭐 최남선이나 이광수 같은 사람들은 친일이라고 불릴 수 있는 행적들이 좀 있어가지고 수능에 내기에는 사실 좀 껄끄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 모의고사나 내신에서는 충분히 뭐 낼 수 있죠. 그냥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소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갈등과 사건이 일어난 근원적인 원인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건 이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건이라는 건 처음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일어나게 된 이제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인 관계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 소설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자, 이형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공이에요, 거의.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형식이라는 사람은 이제 계몽에 대해서 어떤 갈등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시기는 일제강점기고요. 계몽의식에 대해서 약간 갈등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식이 자기가 어떤 김장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로의 요청으로 김장로의 딸인 김선영을 형의 영어를 가르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장로가 이형식한테 야, 너 우리 딸하고 결혼해라 해서 이제 결혼을 약속했어요. 근데 결혼은 지금 어떻게 약속된 거냐면 이렇게 약속이 된 거죠. 굉장히 이제 봉건적인 어떤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이면 당시에 이형식은 뭐 그냥 김선영하고 결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계몽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김선영과 결혼하는 게 맞는가에 관련된 약간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게 지금 맞나? 자,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또 고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김선영과 어쨌든 혼인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김선영한테 끊임없이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냐? 김선영은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몰라요. 왜냐면 김선영은 봉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추후에는 신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EBS에 있는 부분 안에서는 봉건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하면 결혼하는 거지.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를 왜 물어볼까? 라면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EBS의 메인 갈등은 봉건의식과 이제 현실의 사랑 이 갈등이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시기적으로 당시가 봉건의식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인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형식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박진사의 딸 박영채, 그러니까 이게 구여친이거든요. 구여친인 박영채와의 관계도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박영채 다시 만나요. 박영채 역시도 굉장히 봉건 의식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형식하고 만나다가 이제 헤어졌거든요. 헤어졌는데 어쨌든 박영채는 봉건 의식이 있었는데 그 강간당해요. 그래서 겁탈당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열차에서 신남성인 김병옥을 만나게 돼요. 욱을 열차에서 만나면서 자살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또 신여성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열차에서 만나요. 그러면서 우리 조선을 위해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계몽을 해야 되지 않냐? 꿈에서 깨야 된다 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광수의 무정이에요. 자, 그럼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은 또 자기 처지를 생각한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형식이라고 그랬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형식과 이렇게 선영 둘만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초점화된 화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메인 갈등은 선영이 과연 나를 사랑해 주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이제 2025년 지금 입장에서는 이상하지 않은 일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 형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근대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는 선영에게 부분적으로 아니고 전인격적인 사랑을 받는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선영은 자기에 관련된 태도가 냉담한 것 같다. 그러니까 선영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근대적 사람인데 내가 얘를 결혼해도 되나? 그날 저녁에 선영은 예하고 대답했다. 그 예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예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형식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일까? 아니면 부모가 하라고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형식을 사랑합니다는 근대적인 결혼이 될 텐데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하면 봉건적인 결혼이 되겠죠. 선영은 자기에 관련된 처지가 병국의 아내에 관련된 처지와 같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형식은 문득 불쾌한 생각이 난다. 만일 선영이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부모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서 그렇게 대답한 거냐면 선영에게는 되게 불쌍하다. 어쩔 수 없으면 이제 불쌍하다. 그러니까 이제 본거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면 불쌍하다. 선영은 속절없이 사랑 없는 지아비 밑에서 괴로운 일생을 보낼 것이고 또 형식이 자기 말에도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남의 일생을 희생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어그러짐이 아닐까? 이에 형식은 선영의 뜻, 선영의 뜻은 너 정말 부모님 말씀이 아니면 너 나 사랑해? 이걸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건이죠. 처음 있는 일. 특이한 일이죠. 마침 순애는 누구냐면 내가 이제 영어 과외 시켜주는 애인데 걔가 이제 두통이 나서 선영하고 둘이 있을 기회가 있었어요. 선영과 단둘이 앉아 있었다. 형식은 물었다. 힘을 다하여 물었죠. 진심으로 물었다는 얘기예요. 진심으로, 찐으로. 선영씨 물어볼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지요?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살인이 거리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형식은 가슴이 울렁울렁하다. 그러니까 왜냐면 대답에 따라서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생이 달린 커다란 판결이 맺혀내 내리는 듯하다. 형식의 말에 무서운 생각이 난다. 그래서 선영은 그냥 네라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선영은. 그러니까 선영이 일단은 형식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이런 흐름을 통해서 선영이 형식과 결혼하게 되는 건 이제 부모 때문이다. 별 생각이 없다. 싫어하는 건 아니야. 약혼하던 날 대답했던 얘와 다름없이 얘다. 그러니까 약혼했을 때의 대답 역시도 그냥 부모 때문인 거죠. 큰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선영은 참뜻을 모르고 더 무서웠다. 그러니까 왜 이걸 물어보지가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그냥 부모가 결혼하는 거면 다 하는데 혹시 나를 떠보나? 이게 왜 그러지? 선영 씨는 나를 사랑합니까? 선영은 하도 뜻밖의 질문이라. 그러니까 선영은 굉장히 봉건적 의식을 가지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후에 신여성이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걸 물어보니까 무서운 생각이 나는 거야. 예를 들면 내일 태양이 뜰 거라 믿습니까? 약간 이런 질문 같은 걸 받은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무서운 거야. 자기는 이미 형식의 아내다.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게 의무다. 그러니까 아내는 섬기는 게 의무고 굉장히 봉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죠. 아무쪼록 형식이 정답되도록 힘을 썼으나 정답게 아니 되면 어쩔까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뭐 형식이 나를 안 좋아해도 난 결혼해야지.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형식의 질문은 선영에게 청천벽력이었다. 왜냐면 너 너무 이상한 걸 물어보니까. 왜 물어보셔요? 아니 약혼하기 전에 물어봐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든지 아니라든지. 선영의 생각에는 물을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다. 왜냐면 부모님이 결혼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봉건적인 어떤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도대체 왜 물으셔요? 하룻바삐 하는 것이 좋지요. 일이 확정. 결혼하기 전에. 결혼은 무슨 결혼입니까? 우린 약혼이지 결혼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잘못된 걸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못됐다는 건 사랑 없는 노 러브 웨딩이죠. 네, 이걸 이제 교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관점이 다른 거야. 선영은 무서웠다. 약혼했던 걸 깨트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한 걸 우리가 깹니까? 네. 왜요? 날 사랑하지 않으면? 약혼했는데요? 약혼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랑이지요. 사랑이 없다면 약혼은 무효지요. 그러니까 당시의 봉건의식과 봉건의식을 갖지 않은 근대화 의식. 그러니까 이제 봉건과 비슷한 말이 전 근대화라고 해요. 네, 근대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과 근대적인 그런 형식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은요? 저는 사랑합니다. 얘는 진짜 사랑해요.
그러면 그만 아닙니까? 아니 선영 씨도 저를 사랑하셔야죠. 아내가 아비를 안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누구 말입니까? 성경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선영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죠. 아내가 되었습니까? 아내가 되었으니 지아비를 사랑하는 본관적인 겁니까? 아니면 진짜 사랑해서 저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같은 말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거든. 이 무정 우리 교과서에 있는 부분이 마찬가지라는 말의 형식은 놀랍다. 그러니까 왜 놀랐냐면 야 선영이가 영어를 배울 정도로 신여성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제 이 계집애가 굉장히 본건적이구나. 한마디로 대답하십시오. 저를 사랑합니까? 아니요란 말이 나오면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형식은 선영이를 진짜 사랑해. 이해했다. 근데 얘가 아니오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그래서 손을 꽉 쥐었다. 선영의 손을 쥐었다. 선영이는 가만히 있었다. 한 번 더 꽉 쥐었다. 하지만 선영이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놓아버렸다. 그러니까 선영이는 형식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정말로 사랑하는지까지는 아직 마음속으로는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결혼하라 그래서 결혼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광수의 무정이고요. 얘기했지만 수능에 나올 가능성은 진짜 미비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1강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